들어오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수강생분들이 3시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송영호 강사님의 까칠한 자녀와의 순통법 보조강사인 음성교육지원청 현장팀장 원민용입니다. 조금 나른한 오후 시간일 수 있는데요. 어제처럼 좀 열정적인 모습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음소거 해제가 가능하신 수강생분들께서는 음소거 해제하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제 한 수강생분이 이제 운전 중에 수강 때문에 다른 분들이 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오늘은 다들 안전한 환경에서 수강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사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3시가 보통 커피 브레이크 나른한 시간이어서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이죠. 커피 드시면서 편안하게 하시고요. 오늘이 그 수요일인가요? 그쵸? 수요일이 영어로 웬즈데이입니다. 웬즈데이. 오늘은 왠지 헷갈리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줌 채팅창에 제가 강의 원고 여기 줌 채팅창에다가 여기 올렸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 받으셔서 오늘도 간곡한 부탁입니다. 충북이 제가 가기에 좀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SRT를 타고 가야 되는데 SRT로 연결했을 때 그렇게 가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뭐 이게 강의 내용이 어제도 했지만 강의 내용이 이렇게 심오하지 않잖아요. 자잘한 팁들이니까 그걸 이제 학교에서 전파해 주시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선생님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은 강사비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 한 40분 선생님이 계신데 서로 초대하세요. 이건 내용 어렵고 심오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품앗이해서 강의하시면 저처럼 이 은퇴 후에도 이렇게 용돈도 좀 벌고 이렇게 재미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간곡한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재미로 하는 시험입니다. 학부모 연수 강사 자격 시험이다. 퀴즐렛 퀴즈 60점을 목표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퀴즐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료도 되고 무료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학교 이렇게 쓰고 음성 여중 송형호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실까요? 배그는 어떤 단어의 줄임말인가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보호자 자격 퀴즈라 그랬죠? 자, 준비하시고 찍으세요. 1, 2, 3, 4 중에 정답. 네, 배틀그라운드 정답이었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3대 원인이 아닌 것은, 요거는 원래 제가 이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은 원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 출발한 거예요. 학교 폭력이 부모와 소통이 되면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요. 요거는 제일 많은 게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난이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욱해서. 물론 입시 스트레스도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3대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 자녀를 제대로 칭찬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내 아이의 과거. 예, 내 아이의 과거다 그랬죠. 그래서 볼펜 들고 잔 것이 칭찬이 되어서 인생이 변한 아이 사례 소개해 드렸습니다. 칭찬하는 기술이죠. 다음, 자, 맞춰보세요. 네가 뭐뭐하면 내 뭐뭐가 뭐뭐해. 어제 내 성질이 뭐뭐해. 네, 뭘까요? 오케이, 네, 내 마음이 뭐뭐해.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화 내는 것 같지 않게 화를 잘 내실 수가 있다. 아이 표정을 따라하면서 공감해주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거울 대어주기, 예, 미러링.
중년 여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저희 반의 학부모님들께 제가 추천했던 도서예요. 뭘까요? 예, 다시 태어난 오케이 다시 태어나는 중년 맞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중 인터넷 중독이 심한 나라가 아닌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이 심합니다. 왜? 이 서열화된 국가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 분명한 나라들이 패자, 루저라는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이 심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했던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강의가 여기 있습니다. 자, 몇 점 맞으셨어요? 자, 이거는 네, 여기까지는 이제 객관식이었고, 자, 서술형으로 잠깐 잘 한번 봐주세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이 온라인 수업이든 뭐든 그냥 카페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블로그거든요. 블로그인데 글씨를 좀 키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교과서 본문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퀴즈를 낸 거예요. 여기다가 자,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기억기억이다. 뭐다? 내 아이의 과거.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드래그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선생님들 같이 있으면 제가 상품 드리고 퀴즈로 낼 텐데 이런 상품도 드리고 말이야. 네. 자, 여기 답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니까 답이 나왔는데 요건 어떻게 해서 제가 만들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이 안경을 드리는데 내 아이의 과거, 이 과거를 답을 어떻게 숨겨놨을까요? 네, 예, 글씨를 이 배경색과 같은 무슨 색? 흰색으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 흰색으로 한 거예요.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답이 날라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혀 필요 없죠. 저는 이걸 강추합니다. 최소한의 노력. 노성비가 높아야 돼. 우리나라 선생님들 너무 노성비가 낮아. 그렇죠. 적은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제대로 야단을 치려면 네가 뭐뭐하면 내 뭐뭐가 마음이 뭐뭐해. 예, 공식처럼 외우셔라. 3번째 아이가 감정이 격할 때는 판공비를 잘 쓰자. 판단하지 마시고 뭐부터 해주셔라. 판단하지 마시고 예, 공감부터 해주세요. 4번째 아이 표정을 따라 지으며 공감해주는 기술을 거울 대어주기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해도 이렇게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녀 강점 찾기 PPT가 10메가가 넘어서 채팅창에 올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저는 학부모 청회를 엄청 공을 들여서 해가지고 이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 나오시기만 하면 학부모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영상도 학부모 총회 한 영상을 진짜 그때 실제로 녹화해서 해둔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대요. 이렇게 교사와 래퍼가 형성된 학부모님들은 위기시에 교사의 서포터가 되어줍니다.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녀의 강점 오늘도 똑같이 35분간 수업을 하고 15분 쉬고 또 35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강점 찾기. 자, 어제 제가 숙제를 냈는데 자, 숙제 어떻게 해보셨어요? 친야공 합해서 하루 10번 도전해 보시라고 했는데 10번 성공하신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나는 10번 성공했다. 없으세요? 이거 습관되면 진짜 이건 정말 제 삶이 그랬어요. 이거를 성공해서 습관하면 가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발을 정자 쓰시면서 앞으로 쭉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 다시 태어나는 중년 왕정기 증후군에 대한 책인데 이게 품절이 돼서 중고 서점에서라도 구입하셔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의 강점 찾기인데요. 우선 IQ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지금 50대, 40대 선생님도 하셨을까? 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했죠. 근데 제가 공고에서 근무할 때인데 한 아이가 IQ가 79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돌고래 IQ가 7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니 얘가 무슨 돌고래 IQ를 가진 애가 다 있네. 근데 녀석이 방송반이어가지고 뭐 그냥 이 스피커 띄었다 붙였다 이런 거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졸업을 하고 나서 지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취직을 해요. 그 시청 앞에 사무 자동화 기기, 출근부 찍기, 복사기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얘가 제일 먼저 돈을 벌어서 그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넌 어떻게 영업의 달인이 되었니? 그랬더니 이 돌고래군이 저는 회사에 들어가면 키역 미음이 누군가를 살펴요. 그러더라고요. 뭘까요? 좀 고난도 문제죠? 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IQ 79인 아이가 얘는 자기는 딱 회사에 들어갔을 때 구매과면 구매과든 어떤 총무든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딱 파악을 하는 게 자기의 영업 기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IQ 79라는 게 뭘 말해주나요? 별로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이죠. 예, 그리고 얘는 천호 중에 특수반 아이인데 제가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 이 아이처럼 대인관계 지능의 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전에는 뭐 시장하고 만나서 사진 찍고 또 강동구 의회 의장하고 지난번에 길 가다가 얘가 강동구 의회 의장님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지능이 탁월하다. 예, 대인관계 지능이 탁월한 거예요.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는 친구랑 노는 데만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에게나 있는 재주가 아닙니다. 예, 그거 잘 살피시고 얘는 지금 발달장애 페이스북도 운영하는데 얘는 국회의원 비서실에 비서관으로 취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데 특수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얘가 두 자릿수 덧셈이 안 돼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바리스타 그 장애인 물론 장애인 대회지만 거기서 은상을 30만 원 은상도 받습니다. 자, 오늘 세상에 바보는 없다. 특수반 아이들도 이렇게 한다. 돌고래도 대인관계 지능으로 먹고 살 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학습 무기력 또 높은 대인관계 지능을 가진 애 중에 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소개해 드렸죠? 뽀로로 마이크. 이 뽀로로 마이크를 바로 이 여학생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한 건데 얘는 수업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주무시기 시작해서 종이쳐도 안 깨는 거예요. 통나무처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깨우려고 이걸 산 겁니다. 여학생을 제가 깨울 때 흔들어 깨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귀에다 대고 깨웠던 애인데 제가 넌 어떻게 이렇게 바쁘냐? 너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랬더니 내 밤새워 일해요. 무슨 일을 하니? 내 BJ를 한대요. 무슨 BJ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이 방송 자키를 한답니다. 얘가. 그래서 무려 아프리카 TV에서 1000등 이내에 든다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 제가 지금 낯선 행동에 관해서 학생들의 낯선 행동에 관해서 전국적인 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줌으로. 그런데 정말 빠지지 않는 질문이 뭐냐면 무기력한 아이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애들이 무기력하다. 그런데 제가 여기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블로그에도 오늘 글을 올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아마도 책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 무기력한 애들 없습니다. 무기력은 그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팀장이 말하기를 무기력이란 귀찮아서 화장실에 가기 싫은 정도를 무기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학교에 나오잖아요. 그 얘네들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지. 얘는 야 친구들도 그런 거죠. 야 니네들이 날 알아?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 절 아세요? 아 제가 BJ 아프리카 TV 매디거든요. 애가 이러고 산다는 거죠. 예. 이런 또 높은 대인관계 지능이 있고 근데 이 아빠가 어제 좀 위험하긴 할 텐데 택시기사인 아빠도 애 도움을 받아서 그 택시 안에서 이렇게 BJ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전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빠로서는 참 탁월한 선택을 했다. 얘가 전교 꼴찌거든요. 시험 보는 날 새벽에 시험 보는 날 밤중에 애들이 이제 전 채팅방이 있으니까 채팅방에 지네들끼리 하반 애들 채팅방이 있는데 월요일 그 시험은 화요일부터인데 애들이 오늘 시험 아님? 이렇게 말은 시험이 전혀 관심이 없는 애들이죠. 그러나 제가 이 아버지도 이렇게 애 길을 살려줬죠. 자존감 올려줬죠. 저는 어떻게 했냐. 너는 그러면 이 블럭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좀 표현해 주겠니 하고 살살살살 꼬셨어요.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 저 바쁜데 어떡하죠? 아주 자기가 바쁘다고 유세를 떨어요. 그랬더니 많이는 못 만들어줬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어몽이라는 단어 있죠? AMONG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기둥 사이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여기 앵그리 버드인가요? 근데 이걸 볼 때 우리 어른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이게 뭐지? 이해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애들은 이 마인크래프트란 게임을 아는 애들은 이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그래서 얘는 꼴찌이면서 금방 스타가 돼버렸어요. 역시 대인관계 지능도 지능이다. 자, 그러면 그리고 무기력의 한 사례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얘는 특수반 아이가 37등인데 얘가 38등을 하던 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얘한테 비교하는 말을 하려고 참 여기까지 나오는 걸 참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 소녀시대의 팬블로그 운영자예요. 여기 보시면 토탈 방문객이 130만이 넘어요. 근데 지금 오늘 4죠? 얘가 제가 이 사이트를 이 블로그를 애들한테 소개해주고 선생님들께도 소개해주고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부터 이 소녀시대 대학에 가겠다고 소녀시대 사이트 운영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학 컴퓨터 관련 전문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였냐면 얘가 진작에 이런 블로그를 파워 블로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면 얘를 좀 키워줄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블로그 운영을 잘해가지고 신문방송학과에 그 수시로 가서 언론에 보도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참 교사라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또 부모라는 위치가 어른이라는 위치가 아이보다 반발만 앞서가야 돼. 반발 뒤쳐져 가면 애를 끌어줄 수가 없죠. 얘가 이렇게 훌륭한 파워블로그로 알았다면 아이를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요. 교실 안의 아이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집약적으로 정리한 분이 바로 하버드대 교수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다중지능. 자, 인간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에게 서로 독립적인 8가지 내외의 지능 유형이 있다. 8가지.
보시면 여기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영어로 했고 실제로 EBS에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5분 36초입니다. 네, 소리 들리시죠? 아니, 지금 어? 안 들려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잠시 공유 중지했다 다시 들어갈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들어갈 때 에, 어디 갔어? 들어갈 때 소리를 선택을 요거서 컴퓨터 소리 선택을 또 안 했네요. 예, 자, 들리시나요? 아니요, 안 들려요. 어? 음, 음. 들어갈 때에 제가 다시 화면 공유 컴퓨터 소리 공유했는데 음? 강사님 지금 들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은 기말고사 끝나고 전환기 때 애들하고 같이 보시면서 좀 이따가 다중지능 검사도 함께 하시고 학습 스타일 검사도 하시고 자기 이해 시간을 높이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신데 다 잘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영상에서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그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예. 머리가 좋다는 게 무슨 뜻이고, 이게 좀 다중지능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기말고사 이후에 또 혹은 진도 초등에서 이제 진도 다 나가셨을 때 보시고, 그 제가 여기다가 다중지능 검사표 올려놓았고요. 학습 스타일 검사지 여기 역시 올려놨습니다. 요 두 가지 제가 채팅창에다가 여기 제가 올려놨습니다. 채팅창에다가 그 강의 화면 영상 여기 오늘 주소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여기서 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면 다중지능 검사표 내려받으시고 학습 스타일 검사 내려받으셔서 전환기에 아이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학습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중지능은 8가지나 돼서 복잡한데 제가 초중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 4가지가 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애들이 손으로 만지면서 학습하죠. 애들이 촉각학습자입니다. 거기서 좀 유소년기가 되면 애들이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학습하죠. 신체 학습자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시각 학습자가 수준에 이르고, 청각 학습은 거의 대학 수준이나 돼야만 제대로 발달한다는 네일 플레밍의 이론입니다. 이 도표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교직 35년을 응축한 그런 도표입니다. 괜찮죠? 예, 요것을 이제 같이 애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학습 스타일 검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모와 시작. 부모와 자녀의 다중지능과 학습 스타일이 다를 경우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검사해 보세요. 네, 아빠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부모의 자신의 지능이 높은 지능 혹은 학습 스타일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사로서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교사의 학습 스타일과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을 다르면 선생님이 아주 애를 먹습니다. 또 학습 스타일이 다른 그것을 제가 쭉 앞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만화죠. 이 만화를 그린 아이가 600명 중에 597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선생 하도 수업 시간에 무기력을 가장하고 가만히 정말 눈만 꿈뻑하고 앉아서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너 근데 연습장에 만화를 잘 그리길래 그려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그려왔잖아요. 선생님들은 여왕이 눈에 띄시나요? 저는 이 윈드 보고 놀랐어요. 보세요. 바람을 거침없이 선 몇 개로 표현해 버리죠. 굉장한 천재인 거죠. 얘 덕분에 제 인생 94년에 얘를 만나서 제가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600명 중에 597등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꾼 겁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작품 때문이에요. 왜냐? 아하, 이 무기력한 게 아니구나를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의미 있죠. 저는 이 아이를 만난 게 행운입니다. 그리고서 이후에는 그 수행평가를 단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니네들이 이제 외지 말고 표현해라. 그렇게 애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무지무지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한, 좀 이따가 사례가 나옵니다. 몸으로도 표현하는 애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수업이 애들은 무기력을 가장한 거예요. 절대 선생님들 무기력하다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퀴즈 드릴게요. 제가 애들을 데리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진로 체험 학습을 갔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고2 교실 시간표에 이 과목이 없어요. 뭘까요? 어떤 과목이 없을까요?
채팅창에 답 써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애니메이션고 2학년에는 무슨 시간이 없다. 체육 없으면 어떡해. 여기 김복란 선생님 띵동. 정답이에요. 정답. 수학이 없어요. 수학.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중학교 때 597등이었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갔습니다. 고2가 됐어요. 얘가 전교 몇 등 했겠습니까? 네? 그죠? 이 정도면 중학교 2학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거침없이 표현한다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이거 그려왔거든요. 예. 수학, 체육, 국어, 영어 다양하게 답이 나오시네. 영어 아니고 수학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고등학교에 수학 시간이 없을까? 미술하는 애에게 수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교육과정 속에 애니메이션은 거에는 수학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학교, 중학교 시스템이 무기력한 거 아니냐. 얘는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을 좀 하고 그래서 이 6교시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 애들 6교시에 와도 출석 인정되는 거 아시나요? 초등선생님들 이해 못 하실라나? 지금 6교시에 와서 위클래스 있다가 종 딸랑딸랑 치면 이제 종례만 하고 가도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그럼 무슨 그 학교가 뭐 그러냐? 양아치 양성소냐? 왜냐하면 그나마 그렇게라도 학교에 나와야지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자해라든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얘는 밤새 만화만 그려요. 그럼 제가 이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화를 내려봐. 페이스북을. 애들이 다 저의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그럼 내려받아서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옵니다. 예, 제가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는 얘가 행여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울감의 치료 백신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두 가지. 시옷감과 지읒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소속감과 자존감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 교사의 역할은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봐요. 왜?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이 돌봄과 치유의 역할도 해야만 된다. 그래야 우리 학교가 살아남지 않겠나. 우리나라 학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보시면 제가 뭐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6교시에 오는 아이는 무엇에 강한 의지가 있다?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에 강한 의지가 있다? 네, 졸업에 강한 의지가 있는 거다. 졸업하려고 그래도 애도 6교시에 올 때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거기다가 너 대학생이냐 양아치냐 이런 말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또 거기다가 4교시에 온다면 이 아이는 먹고 살려는 의지까지 강한 결코 무기력한 아이가 아닙니다. 조금 선생님들 위로가 되셨을까요? 네, 이어서 제가 35분이 되었으니까 15분간 쉬고 50분에 뵙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아이들의 숨겨있는 강점을 찾는 방법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내시면 수업을 날로 먹을 수 있어요. 왜냐? 아이들이 만들어 온 뭔가를 가지고 수업하면 애들이 그냥 선생님 좋아 죽어요.
왜?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워주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뭐 제가 이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입자고 말씀드리는데 애들은 그럼 선생님이 꼭뭐 이런 걸 써야만 재미있는 수업이냐? 그거 아닙니다. 애들이 자기가 그 수업에 끼어져 들어가 있으면 애들은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50분에 뵐게요. 네, 네. 강사님, 네. 저기 강의 자료 채팅방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아,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걸 올려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렸습니다. 50분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